네, 지금 보신 것처럼 지난 30분간 반복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총리 후보자의 역세관을 놓고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이처럼 대통령의 순방을 앞둔 인사 문제 관련해서 일단 진도가 하나씩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수석진 개편이 있었는데요. 최초로 여성 정무수석이 탄생했습니다. 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인데요. 발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최대의 깜짝 카드 아니었나.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네. 그런 인사였던 거로 보이고요. 네. 신문 기자들도 많이 취재를 했는데요. 네. 어제 저녁까지도 네. 18대에 의원을 했었던 분이다. 네. 이렇게까지는 힌트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 아무도 조윤선이라는 걸 맞추지 못했습니다. 여성일 줄이야. 다들 깜짝 놀랐네요. 최초의 정무수석, 여성 정무수석이 탄생했는데요. 그만큼 기대도 큰 것 같습니다. 자, 네. 조윤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비례대표 딱 한 번만 한 의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18대에서 그렇죠. 했죠.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정무수석, 네. 특히 야당과 소통해야 되는 사람으로는 좀 너무 비중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중량감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조윤선 의원을 만나본 사람들, 장관을 만나본 사람들은 네. 조윤선 의원이 상당히 소통에 강하다고 그럽니다. 친화력이 네. 아주 있고요. 네. 그리고 술을 마실 때 러브샷 아주 잘하고요. 네. 폭탄주도 한 7, 8잔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 여성으로서는 7, 8잔이면 상당히 잘하는 네. 실력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자기 누군가 만나서 정말 허물 없이 그런 이 형식적인 틀을 내려놓고 속 깊은 대화를 하겠는데 굉장히 수완이 있다. 그런 뜻이겠네요. 남자 못지않게 더 수완이 있다. 네. 보통 여자와 다르다. 이런 네. 것이 바로 정치권의 그런 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분 낮아졌지만 장관에서 이제 수석이면 차관 아니겠습니까? 차관급이기 때문에요. 그분 낮아졌지만 어깨에 짊어진 짐은 훨씬 무거워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왜 그러냐? 전임 정무수석이었던 박준우 수석, 외교관으로서 정무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았는데 결국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요. 여야 간에 당정청 간의 소통에서 상당히 실패를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떠난 자리, 네. 여성으로서 최초의 정무수석이 짊어지게 될 짐으로서는 상당히 무거운 짐을 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떤 모습 보여줄지, 특히 야당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 때 조윤선 신임 정무수석이 대통령 후보, 박근혜 후보의 대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인수위 때도 같이 갔었고요. 근데 최근에 유독 보면 대통령 주변에 여성 참모가 잘 안 보였어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최측근의 여성 참모를 두고 일하게 되는 셈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조윤선 수석을 좀 유독 좋아하고 그러나 보죠. 네, 좀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네. 대표 시절에 전용 네. 비서실장을 옆에 둔 적이 있었는데 전용 실장과 네. 좋지 않게 틀어진 다음에 옆에 네. 여성 참모를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윤선 씨를 대변인으로 발탁하면서 11개월 동안 거의 지근거리에서 조윤선 대변인과 호흡을 맞췄고요. 네. 또 청와대 내에서는 조윤선 정무수석 네. 내정자와 얘기를 나누면 박근혜 대통령 얼굴 표정이 환해진다. 뭔가 여성 정치인과 얘기하면서 뭔가 좀 마음 편안해진 그런 걸 네. 느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윤선 정무수석은 이제 결국 국회 담당이잖아요. 사실은 국회 담당이라는 정무수석의 원칙도 있지만 청와대 수석 비서관 중 가장 선임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거의 모든 사안이 정치가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안에 정치적 의견도 내고 조언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 역할인데요. 네. 자, 과연 여당, 야당 모두 접촉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무리 없이 전달하는 것 첫 시험 때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겠네요. 그렇죠. 근데 조윤선 내정자가 네. 상당히 소통에 강하다는 말씀 하종대 부장이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에 그 위안부 할머니, 모든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것도 네. 청취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세월호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세월호 참사가 있은 뒤에 희생자 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어떤 소통하는 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일각에서는 너무 생색내는 네. 눈에 보이는 언론에 주목받는 그런 행사만 쫓아다니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무수석만 바뀐 게 아니고 또 중요한 경제수석도 바뀌었거든요. 안종범 경제수석인데 간단히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의 경제과외교사 역할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네. 그러니까 2007년 때부터 해온 것이니까요. 네. 아주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이자 네. 핵심 브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크린에 지금 나오는 게 안종범 신임 경제수석 55세고요. 대구 출생이고요.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007년에 네. 바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경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바로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에서 경제 브레인이 없으니까 좀 놔뒀으면 좋겠다 해서 당에서 잠시 놔뒀다가 이번 박근혜 대통령 집권 2기부터 직접 같이 청와대에서 호흡을 같이 하게 된 거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경제 정책, 특히 어떻게 하면 그 정책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모두 안종범 신임 경제수석 머리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산 없이 정책 없죠. 예산 없이 복지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디자인을 했던 안종범 의원, 대통령 곁에서 이제 경제수석으로 조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조언을 할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